서대문갑에 김동호 후보가 본선에 들어갔답니다. 네, 권지용. 네, 권지용 씨가 떨어졌대요. 떨어지고. 그리고 박용진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했잖아요. 네. 그런데 예상대로 정봉주 전 의원이 본선에 진출했다 소식이 네. 한번 들려왔습니다. 네, 이건 민주당의 그 민심은 당심은 정말 쪽집게 그처럼 그 민주당의 수박들을 네. 그냥 골라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이번에 청년 그 전략 지역 또 그렇고 그 박용진이 그 마지막 자신만은 그래도 살아남겠다, 생활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지역에서 결국 박용진도 이 거대한 이 민주당 그 민심, 분노한 민심의 폭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지금 3월 들어서요. 이게 좀 여론조사 아마 보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예견했죠. 3월부터는 바뀔 거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이 여론조사에서 반영이 되고 있네요. 네. 네. 민주당이 일단 정당 지지율에서 지금 앞서기 시작했습니다. 이건 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거든요. 리얼미터에서는 이미 지난주, 지지난주 아마 그 국힘당이 민주당하고 이제 지지율이 역전이 돼가지고 계속 그 격차를 벌리다가 다시 이제 2주 만에 민주당이 국힘당, 물론 오차 범위긴 하지만은 다시 또 재역전을 한 걸로 나옵니다. 판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제목을 썼네요. 부산 같은 경우도 이 서병수, 전재수 이 두 후보가 붙었는데 이게 이제 지역구를 바꾼 케이스죠, 이게. 글쎄요, 저거는 상당히 생각보다 그 서병수가 많이 아직은 힘을 쓰질 못하네요. 인지도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부산 시장까지 지낸 사람인데. 네. 저 지역구는 굉장히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. 네. 그래서 어쨌든 서병수 이 중진을 저렇게 험지로 그 민주당 현역을 겨냥을 해서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으로 보입니다. 7%포인트 차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 바뀌죠. 네. 네. 그래서 지금 전재수 후보가 확연히 지금 앞서는 걸로 좀 보입니다. 네. 그런데 뭐 싸움 치열 이렇게, 네, 이렇게 또 저런 경우는 또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고 얘기를 써도 될 것 같은데. 네. 어제 뭐 광진을에서도 7% 격차인데 초박빙 접촉 이렇게 제목을 뽑잖아요. 네. 얼마나 벌어져요. 네. 아무튼 뭐 언론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겁니다. 네. 자, 그리고 YTN에서도 뭐 아예 여당 컨벤션 효과 끝났다. 공천, 조영환 공천 이제 끝났다.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네요.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이 조용한 공천 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더러운 있는지 공천이. 아니, 조용하게 끝난 게 아니죠. 사실은 그 김건희 특검법 뒤로는 그냥 마구잡이 터뜨렸죠. 그렇죠. 그렇죠. 네. 그 효과가 나오는 거죠. 네. 그래서 일단 그 2월 달에는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의 공천 갈등을 이제 그 침소봉대하고 국힘당의 그 공천은 굉장히 차분하게 이루어진다고 칭찬 일색이었는데 이제 확실히 3월 들어서는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조차도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그 지지율이 한풀 꺾인다. 네. 예, 뭐 이런 걸 이제 저는 거기에 유영아 공천이 꽤 큰 그 요소가 됐을 거라 봅니다. 유영아 공천이 그러니까 보수 결집에 엄청난 분열을 일으켰죠. 보수 결집이. 네. 자, 민주당 그래도 뭐 보니까 반면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천 갈등을 빠르게 수습해 가면서 이제 전열을 이제 갖춰가고 있어요. 김종석 전 실장도 페북에다가 자기는 백의종군 하겠다라고 글도 남겼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은 이제 하나로 힘을 지금 합쳐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여기 이제 정세균 전 총리가 이제 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재명 후보의 이제 그 리스크 사법 리스크 얘기 때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제 김부겸, 또 임종성 그 공천 배제 굉장히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김부겸 전 총리가 그 어쨌든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이제 민주당은 이제 사실상 이제 개파 갈등을 거의 이제 봉합해 나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런 와중에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지지율은 뭐 계속 상승세입니다. 네,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죠. 네, 지금 거의 민주당하고 뭐 비례대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을 앞지르는 조사 결과까지 나와요. 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 장관이 목표치를 뭐 지금 12석으로 그렇죠. 높였네요.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조국 혁신당이 아주 상종가, 당초의 예상을 뒤집고 상종가를 기록을 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상당히 좀
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서로 불안해하거나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. 하는. 네. 그런데 그런데- 이게 좀 야권 전체 파이로 보면 좀 늘어나는 효과도 좀 있어요. 네, 만약에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이제 그 치고 나오지 못했으면은 이준석 개혁 신당이 그렇죠. 거꾸로. 근데 지금 이제 조국 신당의 약진 때문에 이제 뭐 이준석 그 개혁 신당이라든지 이낙연 아니면 이낙연당 새로운 미래, 심지어 또 정의당까지 네. 거의 지금 뭐 존재가 지금 보이진 않는 그런 제3지대는 거의 이제 제3지대는 조국 그냥- 신당으로 그렇죠. 지지 나머지 블랙포처럼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. 이제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제 민주 진보 중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남은 또 제3지대의 새로운 신당이 하나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. 소나무당. 소나무당. 소나무당 인재 영입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요. 마침 옆에 계시는 분이 이름이 나왔습니다. 인재 영입이라기보다는 이 소나무당은 원래 이 좌우 윤석열 퇴진 집회 추진을 해 가면서 거기서 송영길 대표랑 같이 하다가 이렇게 구속되다 보니까 이제 그 흐름이 이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는 한 거죠, 계속. 계속 같이 한 거기 때문에 소나무당의 이 가장 최대 목표는 윤석열 조기 퇴진입니다. 그러니까 그 퇴진 집회 그 정신이 이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럴 무기들도 많이 만들기도 났기 때문에 원내에 진입하면은 정말 여러분들 원하는 조기 퇴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오늘 기자들 앞에서 제가 공약을 했고요. 저는 또 1년 얘기했습니다. 예. 네. 근데 이제 항상 우리 민주진보진영에서는 왜 이제 소나무당에 대해서 지지를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소나무당의 이제 그 변희재 또 이제 최대집 이렇게 이제 그 좀 우파 이제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해 하는 시각들이 좀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아까 또 설명했는데 이게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라 최대 대표조차도 좌우통합 집회에 계속 같이 왔었기 때문에 예, 송영길 대표하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가서 윤석열 퇴진까지는 우리 같이 간다. 그렇죠.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송 대표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송 대표가 대권이 돼도 보수 입장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되겠다는 판단해가지고 뭐 실제로 책을 안 가져왔는데 송 대표가 감옥 간 다음에 이제 급하게 소영길 대권론 책을 썼을 정도로 뭐 보수 입장에서 큰 문제가 없는 충분히 이 정권을 받아들일 수 있어가지고 소영길 대권까지 같이 가겠다고 저는 선언을 했죠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4월 총선은 이제 그 윤석열 심판을 위해서 사실 반윤 연대의 구축이 제일 중요한 그 과제인 거고 결국 200석을 확보하려면은 우리 민주진보진영의 스펙트럼 외연들을 최대한 확장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일단 윤석열 그 심판 윤석열 탄핵 퇴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은 이제 좌우를 막론하고 반윤 연대로 결집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정치 검찰을 이제 그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했었던 소나무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좌우 어느 쪽이든 윤석열 검찰 정치 검찰 해체에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다 같이 반윤 연대로 모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민주진보진영에 있는 분들이 조금 저는 좀 넓은 시각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근데 이제 소나무당은 지금 이제 당 대표죠. 송영길 대표가 지금 현재 옥중에 있다 보니까 송영길 대표를 좀 보석을 요청하는 심사를 지금 있죠. 13일에 심사를 한다고요? 네. 저는 이미 했는데 네. 원래 보석은 심리를 하고도 뭐 한 달, 두 달 걸릴 때도 있는데 이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내가 참정권을 달라고 해서 보석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그 선거를 위해서 보석으로 허가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, 판례로. 그리고 송 대표는 구속되기 전부터 원래 이번 총선에 창당해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 내에서는 법리적으로는 이건 석방해주는 게 맞는데 뭐 솔직히 제 경험상 볼 때는 이 송 대표가 오늘 광주 서구 갑에 출마 선언했거든요. 그 광주 쪽 지지율을 보고 만약에 당선될 것 같다 그러면 석방시켜 줄 겁니다. 만약에 참정권을 방했는데도 당선됐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니까 하면서 판사들이 아마 한 3월 말까지 지켜보다가 여론조사를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래요. 그렇게.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내일 그동안에 이제 그 송영길 그 전 대표의 이제 그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지금 그동안 쭉 받았죠. 우리가 시민들로부터. 그걸 하면 내일 이제 일반 시민들하고 이제 그 원로들 건 따로 받아서 송영길이 만약에 이제 보석에서 석방을 안 해주는 경우는 도주의 우려밖에 증거는 다 이미 끝난 거고 구속돼가지고 해서 그러니까 도주의 우려 하나인데 솔직히 선거 뒤로 나온 사람이 도주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일단은 저 진보 진영의 원로분들 한 100여 분하고 일반 시민들이
송영길이 도주하면 우리 같이 처벌받겠다라는 이제 그 서약서를 지금 제출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 마지막 부분에 처벌 보면 감수 확약서. 예, 송영길이 도주하거나 증인 등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범법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때문에 보석 결정을 망설이신다면 우리들은 송영길이 도주하거나 기타 범법 행위를 하게 될 경우 범인 도피죄, 위증 교사 방조죄로 뭐 처벌을 받겠습니다. 예, 이런 그런 처벌이라도 아무런 감수하겠다. 상당한 연대의 표시. 일반 탄원서보다 훨씬 세게 들어갔죠. 그러네요. 네. 여기 이제 정철승 지금 변호사 분도 이제 이 처벌 감수 확약서에 지금 이름을 같이 올리셨어요. 그러네요.